연구센터에 우리 김선원 센터장님을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청해 주시면 중간중간에 제가 또 문제도 드리고 끝날 쯤 해서 다시 선물도 한번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우리 센터장님 모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김선원입니다. 예, 저희 연구센터에서 하는 연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주 어려운 얘기는 안 드릴 거고요. 예. 이것은 저희 연구센터의 심볼입니다. 상징하는 바가 많이 있는데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더 빨라가지고요. 203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4명 중에 한 사람이 65세 이상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고령 인구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맨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대 수명하고 건강 수명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약 10년 정도라는 건데 이 정도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한 10년 정도는 병원 신세를 지다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나이를 먹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앞에 2030년 앞으로 8년 뒤에 4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의 인구라고 했는데 50년 뒤에는 사람 2명 중에 한 사람이 노인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노인의 인구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욕구가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늙지 않고 싶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원초적인 욕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산업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뭘 먹으면 안 늙지? 뭘 먹으면 오래 살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노화 산업의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 경남도 굉장히 주력산업, 4대 주력산업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기계와 항노화 바이오, 항공, 나노융합 부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 있는 기업체 수를 보면은 이게 이제 아마 글자가 좀 폰트가 없어서 깨지는 것 같은데 항노화 바이오 기업체 수가 기계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경남의 지역을 보면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약초나 이런 한방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삼천포나 이런 사천의 남해안을 중심으로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해양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체에 좋은 성분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나 이런 연구들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10년 전에 신종플루라는 게 있었어요. 신종플루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그게 지금의 코로나처럼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제일 위에 있는 팔각해양이라고 하는 물질에서 치료제가 사람들이 발굴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시킨산이라는 것인데 그게 신종플루에 굉장히 치료 효과가 높았기 때문에 걸려도 사람들이 걱정을 안 했어요. 그러나 코로나19는 걸리면 치료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주사 백신 뺏기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모임에서도 제한을 받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대량 생산해내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잡한 얘기들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희들이 세포 공장을 합니다. 세포 공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공장이라는 것은 무슨 물질을 대량으로
값싸게 만들어내는 게 공장이거든요. 그럼 세포 공장 하면은 세포에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대량으로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세포는 동물에서 갖고 온 동물세포가 될 수도 있고, 식물에서 갖고 오는 식물세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생명체를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은 동물, 식물, 미생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일반인들이 나누는 거고 우리 같은 과학자들이 나누는 방식은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세포는 주로 미생물 세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은 미생물이 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구가 역사가 46억 년이라고 하는데, 미생물이 지구에 나타난 것은, 최초의 생명체로 나타난 것은 36억 년이고, 우리 인간은 한 몇천만 년, 5천만 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구에 처음 나타나서 지구와 역사를 함께한 것은 미생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와 같이 미생물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건강하고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미생물이 많이 있느냐, 도처에 많이 있냐면, 이 공기 중에도 지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입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데 수많은 미생물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린아이의 손을 갖다가 어떤 조기가 이제 우리가 한천이라고 하는 우뭇가사리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물질인데, 거기에 미생물이 좋아하는 먹이를 섞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생물이 닿게 되면 미생물이 막 자라게 되거든요. 저게 이제 밖에서 놀다 들어온 아이가 거기에 손가락을 이렇게 딱 손을 찍은 것입니다. 찍고 난 다음에 하루 지난 다음에 보니까 저렇게 많은 미생물들이 우리 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저런 미생물이 잘 자라는 저런 장소에 가게 되면 저렇게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자란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상당히 많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 안에도 지금 대장이라고 하는 우리 음식물이 소화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 약 1kg의 미생물들을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 안에 있는 균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대장균이라고 하는데, 이 대장균이 균들 중에 대장이라서 대장균이 아니라 우리 대장에서 있는 대표적인 균이기 때문에 이름이 대장균이라고 붙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생물들이라는 것은 대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한 마리가 2마리 되는데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마음 먹고 한 이틀 동안만 자라게 된다면은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지구 무게의 약 4,000배에 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게 빨리 자라지는 못해요. 얘네들이 좀만 자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얘네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충분히 공급한다면 이틀만 지나면 지구 무게의 4,000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미생물은 빨리 자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20분에 한 마리가 2마리 되는 거니까 1,000억 톤이 2,000억 톤이 되는데도 20분밖에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미생물이고, 우리 몸에도 수없이 많은 미생물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의 종류가 약 1,000종 정도가 됩니다. 우리 피부에도 지금 약 1,000종 정도의 미생물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약 600종 이상의 미생물들이 종류 이상의 미생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냐면은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뚱뚱한 엄마가 낳은 아이는 뚱뚱할 확률이 높아요. 뚱뚱한 엄마가 낳은 아이가 뚱뚱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 그 엄마가 뚱뚱하게 하는 미생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 엄마가. 반면에 날씬한 엄마가 낳은 애는 날씬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엄마는 날씬한 세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뚱뚱한 사람의 변을 갖다가 이 대장 속에 있는 미생물은 우리가 어떻게 접하냐면 우리 대장 속에 있는 음식물이 우리 변으로 나올 때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응아를 보게 되면 응아 무게의 절반이 미생물 무게입니다. 예, 그래서 그 미생물들 응아를 결과적으로 이 쥐한테 먹이게 되면 미생물을 먹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을 먹여주는 건데 똑같은 쥐에 먹이는데 한 사람은 뚱뚱한 사람한테서 온 변을 먹였고 한 쥐는 또 다른 쥐는 날씬한 사람의 그 변을 먹였어요. 그랬을 때 일정 시간 지나고 나니까 뚱뚱한 사람의 변을 먹은 쥐는 저렇게 뚱뚱해졌어요. 날씬한 사람의 변을 먹은 쥐는 날씬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뚱뚱하냐 날씬하냐 이것도 우리 몸속에 어떤 미생물이 존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산균 먹죠. 유산균, 우리 건강에 좋기 위해서 유산균을 먹는 거거든요. 좋은 균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균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병에 잘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 음식을 똑같이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식중독에 걸려요. 어떤 사람은 식중독에 안 걸려요.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미생물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식중독균이 들어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물만 먹는데도 살이 쪄.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친구는 뭐 초콜릿 먹고 아이스크림 먹는데도 살이 안 쪄. 이게 갖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폐증이라는 뇌질환이 있거든요. 자폐증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파킨슨 같은 거 또는 치매 이런 뇌질환이 있는데 이 뇌질환이 사실상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장에 어떤 미생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자폐증이 생기거나 자폐증의 증상이 좋아지거나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하고 뇌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연구들이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또 병에 걸리고 잘 걸리고 안 걸리고 하는 그 정도가 우리 장에 어떤 미생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면역세포가 있잖아요. 그 면역세포가 우리가 병균이 들어왔을 때 대항하는 것이 우리가 면역세포이거든요. 그 면역세포의 대부분이 어디에 존재하냐면은 80% 이상이 우리 장에 존재를 합니다.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면역세포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면역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장인데 그 면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장에 어떤 미생물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한 미생물들이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 가면은 그 항생제 주사를 계속 맞게 됩니다. 항생제 주사를 계속 먹고 항생제 약을 먹게 되는데 그러면은 한 일주일만 먹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정상적인 변을 보는 게 아니라 설사를 하게 됩니다. 항생제를 오래 먹게 되면 설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장 안에 있는 좋은 균까지도 그 우리가 먹은 항생제에 의해서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몸에 미생물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 반드시 1kg의 미생물이 이 안에 들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생물들이 좋은 미생물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기념일을 되게 많이 챙겨요. 2월 14일 되면은 발렌타인데이야. 초콜릿 줘야 돼. 3월 14일 되면 화이트데이야. 사탕 줘야 돼. 뭐 이런 식의 기념일들 되게 많이 챙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매달 기념일이 있다 보니까 6월 달에는 6월 14일이 키스데이래요. 서로 키스를 하는 거예요, 연인들끼리. 그럼 키스를 할 때 이게 서로 입을 마주치고 키스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혀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랬을 때 미생물이 몇 마리가 왔다 갔다 하냐면 한 번 키스할 때 8,000마리의 미생물이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입 안에는 몇 마리의 미생물이 있냐면은 10억 마리의 미생물이 있어요. 10억 마리의 미생물이 있는데 8,000마리면은 약 1억 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0번 정도만 키스하면은 미생물이 10억 마리의 미생물이 서로 완전히 연인 간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의 종류가 비슷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입냄새가 많이 심한 사람하고 뽀뽀를 했다. 그러면은 자기가 입냄새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루 지나면은 자기도 입냄새가 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입냄새가 나는 그 사람의 미생물을 자기 구강에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그 정도로 미생물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실생활하고 우리 건강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먹는 음식이죠.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다 발효식품이라는 겁니다. 발효. 발효는 어떤 거냐 하면은 발효를 누가 시켜주는지 알아요? 그냥 놔두면 발효가 되는 건가요? 발효는 미생물이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김치라는 것도 이 사람이 그 배추를 버무리고 하면서 사람의 손에 있던 그 균이 묻어서 그 균에 의해서 배추가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의 김치는 맛있고 어떤 집의 김치는 맛이 없어. 손맛이야. 음식이 손맛이야. 이라는 게 그 손맛이 좋은 사람은 그 손에 좋은 미생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맛이 없는 데는 그 사람의 그 손에는 이상한 병원균이나 나쁜 미생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발효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효를 일으키는 이 발효식품들 이런 것들의 중요한 것이 다 미생물이고 어떠한 미생물들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치즈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요거트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김치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다못해 빵도 우리가 효모라는 미생물이 있어야 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 빵에 구멍이 퐁퐁퐁퐁 뚫려져 있는 게 저게 효모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효모가 그 안에 들어있어야지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냥 이스트, 베이킹 파우더 뭐 이렇게 알지만 그 안에는 사실상 효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음식을 갖고 얘기할 때 발효 음식, 그래서 음식이 발효돼서 굉장히 맛있게 됐어.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음식을 내가 보관을 했는데 잘못 보관하고 그 음식이 부패가 됐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효와 부패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발효와 부패는 둘 다 미생물이 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생물이 관여하는데 좋은 미생물이 관여했을 때는 우리가 그걸 발효라고 하고 나쁜 미생물이 관여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부패라고 합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나눈 거예요. 그냥 미생물은 내가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해야지 하고 거기 들어가서 발효를 하는 게 아니라 걔가 거기서 증식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 발효인 거예요. 부패 미생물도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부패 물질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나눈 거지 미생물들은 자기가 좋은 일을 하려고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가 거기서 자기의 종족을 늘리기 위해서 증식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렇게 미생물들이 굉장히 다양한 대사 활동을 하는데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거기다가 살짝 어떤 유전자를 하나 얹어주면은 그 유전자라는 것은 얘야 이 일을 해 하고 그 유전자를 살짝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그 유전자에 의해서 자기가 본래 하던 일하고는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 물질들이 굉장히 고가의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산삼 이런 것을 산삼을 먹고 싶었는데 산삼에는 굉장히 특수한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갖다가 미생물에 살짝 얹어주면 미생물은 산삼이 조금밖에 못 만들어내는 것을 왕창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미생물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대장균, 균들 중에 대장이라서 대장균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 대장에서 가장 흔하게 존재하는 균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장균에다가 식물이 만드는 항산화 성분, 굉장히 좋은 항산화 성분이 있어요. 토마토의 빨간색, 그것이 뭐 때문에 빨간색이 나냐 하면 라이코펜이라는 물질 때문에 그렇고 당근의 주황색, 그게 뭐냐면 베타카로틴이라는 그 카로티노이드 물질 때문에 그래요. 이런 애들이 굉장히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요. 여러분들이 노화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세포가 그 노화를 일으키는 가장 그 첫 번째는 산소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에 해로운 산화 라디칼을 만드는데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제거해주는 물질이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산화가 일어나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것을 억제해주는 게 항산화 물질인데 그 항산화 효과가 가장 큰 게 라이코펜이나 베타카로틴 이런 물질들이에요. 그런 물질들은 색소 물질들이거든요. 그런 걸 만드는 유전자를 살짝 미생물에 얹어주니까 쟤네들이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본래 대장균은 저런 것을 만들어내는 애들이 아니에요. 색깔이 없는 애들인데 저렇게 빨간색이 되고 주황색이 되고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 것을 미생물 세포 공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생물이 우리가 원하는 물질들을 왕창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거 갖고 다양하게 이런 그림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예. 저게 이제 대장균을 갖다가 우리가 저런 고체 배지에다가 이렇게 미리 밑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 이렇게 뿌린 거예요. 뿌리면은 쟤네들이 자라면서 저런 색깔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 미생물을 레인보우 미생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런 것을 만들 수가 있고 여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바이타민 A, 레티놀 화장품이라고 있어요. 레티놀 화장품 굉장히 고가의 화장품이에요. 왜냐? 비싸기 때문에 그 원료가. 그래서 조그만 튜브 하나에 10만 원, 15만 원씩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아마 그 중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웠으면은 아시겠지만 레티놀은 바이타민 A라고도 부르고 이것이 결핍되면은 대표적으로 무슨 증상이 걸리냐면 야맹증이라는 거에 걸립니다. 야맹증이라는 게 뭐냐면 밤에 못 보는 것이 야맹증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이타민 A가 우리 눈에서 빛을 받아들여주는 로도신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런데 바이타민 A가 없으면 그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타민 A가 없으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밤에 좌측에 있는 그런 식으로 빛을 받아들이는데 야맹증에 걸린 사람은 빛을 적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저런 사진처럼 밤에 보이는 거예요. 저게 더 심해지면은 낮에도 못 보는 실명의 수준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저런 바이타민 A 결핍될 일은 한국에 절대 없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잘 먹어서 어떻게 하면 살 뺄까 이것을 고민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저 바이타민 A가 뭐에 더 관심이 있냐면은 화장품 소재로 더 관심이 있어요. 저 바이타민 A가 주름을 제거하는 그 소재 중에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해낸 소재 중에서 주름 제거하는 능력이 제일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타민 A, 레티놀 화장품이 유명한 거고 저 소재가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에 팔려요. 그러나 저것을 만들어내는 현재의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면은 화학 합성밖에 없어요. 천연에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어디에 존재하느냐? 제일 많이 존재하는 데가 어류의 간이에요. 어류의 간. 그래서 어류의 간을 착즙을 해서 사용하는데 저거 어디에 많이 쓰는지 아세요? 토비땡땡이라고 하는 눈 영양제에 많이 써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레티놀, 바이타민 A는 눈에 굉장히 좋은 영양제거든요. 그런데 토비땡땡 먹고 난 다음에 트림 한번 해보신 적 있는 분 계시면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엄청난 비린내가 나요. 그래서 트림 한번 하면은 뒤집어지거든요. 왜냐? 그냥 어류의 간을 착즙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류에 있는 비린내 냄새가 다 들어있거든요. 저것을 화장품 소재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렇게 저기에 있는 유전자들을 갖다가 미생물에 살짝 얹어주는 거예요. 그럼 미생물을 발효를 하게 되면 발효식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발효를 통해서 레티놀이라는 저런 고가의 물질을 왕창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생물 세포 공장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굉장히 다양한 그 소재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뭐 UV를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제.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자외선 차단제 여성분들이 있으니까 피부 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피부 노화의 시작은 수분이 빠지면서부터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셔야 되고, 두 번째 광노화예요. 햇빛에 의한 노화이기 때문에 자외선을 잘 차단해 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잘 해주시면은 피부가 젊게 오래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자외선 차단 소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얘기하는데 유기자차, 무기자차, 뭐 여러분들 화장품 소재 살 때 유기자차, 무기자차 이렇게 뒤에 화장품 성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게 무슨 레몬차인가 유자차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유기자차가 유자차가 아니라 유기자차는 뭐냐면은 유기화합물인데 자외선을 차단하는 소재다. 자차가 자외선 차단을 줄임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유기물이라는 거예요. 유기자차, 무기물로 자외선 차단 소재를 만든 것을 무기자차라고 불러요. 무기자차. 그래서 자외선 차단 소재지 뭐 그게 차 이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이 들어가요.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옥사이드 이런 거예요. 얼굴에 별로 바르고 싶지 않죠. 바르고 싶지 않지만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발라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은 뭐냐면은 식물에 있는 천연 성분인데 자외선 차단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런 물질이 토마토에 있는데 그 토마토에는 굉장히 극밀한 존재하기 때문에 저것을 갖다가 우리가 토마토에 있는 유전자를 살짝 떼어다가 미생물 위에 살짝 올려놓으면은 미생물이 저것을 대량으로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저런 것이 바로 세포 공장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또 관심 있는 게 여성분들은 대리석과 같은 피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굉장히 피부가 치밀한 거. 그것을 우리가 대리석과 같은 피부라고 하는데 그 작용이 뭐냐면은 수렴 작용이라고 해요. 수렴 작용. 우리가 수렴 작용이라고 이제 피부 화장품 선전할 때 수렴 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수렴 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피부를 수축시켜 가지고 모공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모공이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대리석과 같은 그런 피부결을 유지하는 건데 그러한 가장 우수한 소재 중에 하나가 레모나스펜이란 저거거든요. 저게 호주에만 있는 식물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저게 풍부한 식물이 하나 있어요. 남해에 가면 유자가 있거든요. 남해에 유자가 있는데 유자에서 저것을 우리가 충분한 양 얻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또 동일한 방식으로 남해에 있는 유자에서 저걸 만드는 유전자를 살짝 갖고 와서 미생물에 살짝 올려놓으면은 역시 미생물이 수렴작용을 하는 저런 물질을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내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미생물이 도처에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손에 보면은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유튜브에 꽈추형이라고 하는 유명한 비뇨기과 의사가 있는데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아시나 보다. 꽈추형이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나오면서 손을 씻는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됐다라는 거예요. 꽈추에는 미생물이 별로 없고 꽈추는 더럽지 않은데 여러분의 손이 더 더러운데 더러운 손으로 꽈추를 잡고 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 손을 씻는다라는 거예요. 더 더러운 손을 씻고 난 다음에 꽈추를 잡아야 된다니까 화장실 들어가서 소변 보기 전에 손 씻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소변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미생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 피부에도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존재를 합니다. 이 얼굴 피부에. 그래서 화장품 회사에서는 이 사람의 피부에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를 연구를 많이 해요. 연구를 많이 하는데 나이 든 여성의 피부랑 젊은 여성의 아주 피부 좋은 사람의 피부에 미생물들을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봤더니 나이가 들면서 없어지는 특정한 미생물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젊은 사람한테는 이 미생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 미생물이 이름이 저거예요. 저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밑에 써 있는 저 미생물인데 저 미생물이 결과적으로 젊은 여성의 좋은 피부를 형성해 주는 거다. 그래서 저 미생물이 만드는 물질이 뭐지? 저런 연구를 같이 저희들랑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화장품 회사는 뭐냐면은 코스맥스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인데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접하는 게 어떤 화장품을 접하냐면 LG 생활건강에서 만드는 화장품 또는 아모레 퍼시픽에서 만드는 화장품을 접하는데 실제 화장품을 그 회사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 회사는 제품만 기획을 하지 실제 만들어주는 회사는 이 코스맥스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국내에 제일 최대의 제1의 화장품 제조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연구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기업에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저런 특수한 미생물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저희들은 화장품 소재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뭐 화장품에서는 중요한 기능들이 동양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이 뭐냐면 미백 기능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본래 자기네들이 피부가 하얗기 때문에 미백 기능을 중요시하지 않는데 동양 사람들이 미백 기능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미백 기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미백에 관련된 소재 그리고 난 다음에 주름.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피부가 빨리 늙거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주름 저거를 1차적으로 놔요. 동양 사람들은 미백을 더 1차적으로 놓고 그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화장품 소재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코로나19 겁나잖아요. 그죠? 코로나19 겁나죠.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19 치료제가 있었으면은 앞에 제일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신종플루 10년 전에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던 게 팔각향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치료제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기바마이신이라는 저 소재가 지금 임상 연구가 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물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세포 공장을 연구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어디서 왔느냐? 다행히 운이 좋게 우리나라에서 발견한 미생물에서 저 소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천에 바닷가에 가면은 바닷물하고 민물이 교차하는 지역에 이런 식물이 살고 있는데 이런 식물의 뿌리에 특수한 미생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런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 상기바마이신을 만들어내는데 역시 우리는 저것을 갖다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 세포 공장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지금 너무 익숙하죠? 백신.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코로나19에 예방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코로나19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의심나면은 이 조그만 그 스트립에다가 이렇게 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 이렇게 짜서 놓잖아요. 그럼 그게 코로나에 자기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뭐가 해주느냐면 항체라는 게 해줘요. 항체라는 게 거기에 코로나19 항체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는데, 현재의 항체는 이게 굉장히 크기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량이 180kg 달톤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크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만들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저거에 한 6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의 항체, 아주 미니 항체로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미니 항체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뭐냐? 여기 있는 거 뭔지 아세요? 부산에 가면은 너무나 익숙한 건데 꼼장어고 학술적인 용어로는 먹장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얘를 이렇게 툭 건들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보이는 사진 또는 맨 우측에 있는 사진 보시면은 저런 실크 같은 물질을 내요. 실크. 저게 나일론보다 더 질겨요. 그러면서 굉장히 섬유 구조가 치밀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그 실크라는 것은 누에 잠사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물성의 섬유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먹장어가 만들어내는 어떠한 더 나일론보다 더 강도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영복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만들어내는 일을, 그러니까 섬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포 공장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연구들을 좀 더 유식한 용어로 얘기를 하면은 자연 지향형 설계라고 해요. 네이처 코 디자인. 현재까지의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식으로 연구를 했어요. 자연에 있는 걸 갖다 무조건 쓰는 거예요. 채취해서 그냥 쓰고 버리고, 추출해서 쓰고 버리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자연이 저걸 어떻게 만들었지? 그거를 연구를 해요. 그래서 얘는 이것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하고 자연으로부터 만드는 방식을 배워요. 그것을 갖다가 배워서 미생물에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은 미생물이 그것을 만들어내요. 그것을 자연하고 함께 설계를 한다. 그래서 네이처 코 디자인, 자연 지향형 설계라고 해요. 저게 굉장히 요즘에 이 바이오에서 핫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저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너무 어려운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